네, 은일원 섹터 장은희입니다. 휴장을 하고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장을 하는 사이에 올빼미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총 269건의 공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코스피 시장에서 125건, 코스닥 시장에서 135건, 코넥스 시장에서 9건의 공시를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부분의 공시들이 악재성 공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계약 축소 소식을 꺼내놨었던 진시스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약 금액이 20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라는 공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1.58%만 이행을 하게 됐죠. 이로 인해서 2024년 실적에 좀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로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탈리아의 한 고객사와 16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밝힌 바가 있었죠. 이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리튬 1차 전지 판매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61억 원이 아닌 83억 원으로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거의 규모가 반틈이나 쪼그라든 것이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10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도급 계약 아예 해지 소식을 내놨습니다. 해지 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시행사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신규 시설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지연이 됐다라는 것도 공시로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공장 준공이 좀 지연됐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한 때 12%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성 이슈 살펴봤으니까 이제 호재성 공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2023년 868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지분 14.7%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돼서 14.7%에서 대략 35%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됐죠. 이번에 콜옵션 행사 물량 살펴봤더니 2,675억 원 규모였고요. 868억 원과 함께 더해봤더니 지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만 총 3,543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규모는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M&A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로봇용 반도체와 더불어서 로봇 훈련에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AI 기업 1등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잖아요. 이 위치를 잘 유지하기 위한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옵티머스를 또 출시할 예정이고요. 현대차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요타와 협력을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입니다. 10년 뒤에 무려 378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하나로 따졌을 때 55조 원을 웃도는 금액이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너지,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게 되면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이 총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 종목 모두 다 로봇 관련 종목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20% 이상의 강한 슈팅을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로봇 관련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야기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아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는 3조 3,655억 원가량이고요. 기아차와는 3조 3,040억 원가량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봤을 때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밝히게 된 것이죠.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사례와 빗대어 보았을 때도 굉장히 크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대글로비스와 맺었던 현대차, 기아와 함께 맺었던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1조 9,600억 원이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계약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폭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완성차 해상 운송료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환율 역시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증가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의 계약 때문에 벌써 현대글로비스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전체 매출의 벌써 26%를 채웠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13.1%를 기여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3%를 기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기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단위로 원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5년간의 장기 계약을 토대로 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꺼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인도와의 파트너십 역시도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스법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에는 주요 협약들이 대거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은 굉장히 유의미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증권가에 따르면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3%에서 3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제조 리슈어링과 전기차 보급 확대가 전력 수요를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리슈어링이라는 것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뜻하죠. 트럼프가 취임하기에 따라서 이 리슈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7% 안팎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장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고요. 더 특히 2025년에는 미국 외에도 유럽이라든지 중동 등으로 수요처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실리콘2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보다는 아이패밀리 SC와 제닉이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나란히 10% 안팎의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